안녕하세요. 예란 TV의 예란입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오늘은 제가 미국 선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뭐 멀리서 뵌 적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막시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오바마가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를 파괴하고 가족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죠. 그래서 미국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각 주들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재선을 하셔서 문화 막시즘으로 망가진 미국을 다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손쉽게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그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데이터 전략국장으로 활동했던 선거 분석 전문가인데 맷 브라이너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25일 그 에포크 타임즈라는 곳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이 맥 브라이너드라는 사람인데 에포크 타임즈와의 그 인터뷰에서 경합주 세 곳에서 미심쩍은 투표지 숫자가 바이든과 트럼프 간 표차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합주 세 곳 모두 투표율 격차가 1%포인트 미만으로 매우 근소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이 어디냐? 애리조나 0.3%, 조지아 0.2%, 위스콘신 0.7% 이런 것인데 이 브라이너드가 말한 이 수상한 투표지, 그러니까 선거일 전에 다른 주로 이상한 유권자 투표, 또 2번 이상의 중복 투표, 우체국이나 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등록한 유권자 투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부정 투표, 선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어야 할 투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고 이분이 지금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너드는 선거 직후에 팀을 구성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 애리조나 이런 경합주 6곳에서 불일치를 조사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25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기록과 주소지 등의 일치 여부를 전화조사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브라이너드가 말한 가장 혁혁한 성과가 뭐냐? 다른 주로 이사한 유권자들의 투표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우체국에 주소 이전 등록을 하고서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권자가 조지아주에서만도 13만 8,221명이 나왔고 조지아주에서 나왔는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은 12,670표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표차 12,670표보다 10배나 많은 13만 8,221명의 이 부적격한 투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스콘신주를 보게 되면요. 26,673명
명이고 애리조나주는 19,997명인데 각각 표차가 2608표, 1457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26,673표가 무효 처리되고 애리조나에서 19,997표가 무효 처리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는 것이죠. 이 밖에 미시간주 51,302명, 네바다 27,271명, 펜실베니아 13,671명이 각각 다른 주에서 과거의 주소지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적합한 부정투표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이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합주 유권자 명단을 조사해서 우체국이나 사소함, 노숙자 쉼터, 심지어 주차장 등의 주소 뒤에 동호수를 붙여서 아파트처럼 아파트의 주소처럼 미장을 해가지고 등록한 유권자가 펜실베니아에서만 1,400명 이상이라는 점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절대 다수의 그 표가 현장 직접 투표가 아닌 부재자 우편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연방수사국에 적합한 일거리라고 하면서 조사 결과를 주 사법당국과 FBI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브라이너드의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브라이너드는 이 밖에 대량의 우편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브라이너드 팀이 조사한 경합주 6곳 가운데 전면 우편 투표를 실시한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5곳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는데, 그러니까 5곳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전화 등으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들 지역의 유권자 상당수가 그런 우편 투표 용지를 신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 투표라는 거죠. 또 기표에서 반성을 했으나 선관위에 수신 기록이 없거나 또 개표되지 않은 사례도 아주 많았고요. 애리조나주 전화 응답자의 44%, 펜실베니아주 32%, 미시간주 24%, 위스콘신과 조지아주는 모두 18%가 이 기표를 해서 반송했으나 선관위에 수신 기록이 없거나 개표되지 않은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 펜실베니아는 공화당 지지자 또는 이들의 명의로 신청한 우편 투표 16만 표가 미개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바이든이 7만 8,680표로 앞서고 있는데 이 16만 표가 미개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게 뭐 몇 표나 맞을까? 9만 표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전을 암시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올해 선거에서 현장 투표를 위해서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미 자기 이름으로 부재자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투표를 거부당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그런 그 증언들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 하죠. 자기는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대신에 투표를 했고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누가 왜 신청했고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강력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팀이 수행한 분석은 아주 복잡한 통계 분석이나 수학적 공식을 동원한 필요가 없는 아주 명백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뭐 통계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 투표를 한 적이 없는데 투표했다고 투표를 못하게 내쫓고
주소지가 전혀 그곳에 아파트가 없는데 주차장에 있는 주소지에 아파트 호수를 적어놓아 가지고 그 투표했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이너드 이 팀 조사의 결과는 5개 주소성에서 중원 자료로 첨부가 됐고, 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좀 희망적이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요. 대통령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공화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죠. 이 소송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미국 공화당이 나섰다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예, 이 펜실베니아 주의 공화당이 27일 현지 시각입니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임명권을 주의회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빠르면 30일부터 주 선거인단 20명을 임명할 권한을 주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절차에 돌입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더그 마스트리아노 주의회 상원의원, 이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상하원 의원들과 소통한 결과 주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주 국무장관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공화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주 국무장관으로부터 그 대통령 임명권을, 이 선거인단 임명권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죠. 그 지난 25일에 펜실베니아의 그 게티즈버그에서 공화당 청문회가 진행이 됐지요.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법률팀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투표 참관인을 비롯해서 여러 목격자들의 선서 증언과 관련 동영상을 제시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스트리아노 상원의원이 해당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사기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공화당과 상원 의원 절반 이상이 주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수하려는 이 움직임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펜실베니아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미국의 대선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이 결과를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주에 있는 국무장관이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인단 확정을 해가지고 연방의회에 넘기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선거인단이 투표한 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을 짓는데, 이 주정부가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를 인증을 못하거나 인증기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의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트리아노 상원의원이 스티브 배넌의 라디오 워름에 출연을 해서 27일 날 곧 결의안을 내겠다. 동료들과 온라인으로 2시간가량 논의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선거인단을 안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파란불이 속속 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마스트리아노 위원은 민주당 소속의 톰 울프 주지사와 캐시 부쿠바 주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울프 주지사와 부쿠바 장관의 그 아주 화가 난 그런 반응을 듣게 될 것이다. 부쿠바 장관이 몇 달 전에 진작 사임해야 했지만 거부했다. 속임수와 사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방관할 수만 없었다. 방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규모 속임수가 있었다면 주의회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싸우겠다. 우리는 싸우겠다. 그래야 한다면 주 대법원에 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투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25일 날 공화당 청문회에서 트럼프 법률팀의 대표 선고 고문이죠. 대표 변호사죠. 네. 줄리아니 변호사와 그 선고 고문인 제나 앨리스 이 의원들이 나설 때라면서 당신들의 권한이고 책임이라고 힘줘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부정 선고가 많이 지금 밝혀지는 쪽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부정 선고가 밝혀지면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는 또 밝혀지게 되겠죠. 예, 대한민국은 그냥 뭐 박원순이나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중국에 붙어가는 파리가 아니라 미국에 붙어가는 파리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 진주만 일본의 진주만 폭격 때문에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대한민국은 그냥 해방을 그냥 먹었잖아요. 정말 무슨 파리 말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해방도 그렇게 얻어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도 또한 대한민국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속속 자료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 선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앨리스 이 고문이 공화당 당원들에게 엄청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당신들은 헌법이 투자한 최고의 개체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다. 그러면서 특별한 종류의 선거를 요청하고 선거인단 선출 방식도 정할 수 있다. 다만 온전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며 부정이 없는 선거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아마도 이 선거 결과를 주의회로 가져가서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는 공화당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유리하겠죠. 그런데 뭐 공화당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의 부정투표가 대량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약 8만 표 이렇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이 대선에서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스타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시드니 파웰이라고 하는 전 연방 검사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듣죠? 예, 시드니 파웰 연방 검사가 이게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이 사진인데 시드니 파웰 이 연방 검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라켄이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 크라켄이 지금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라켄을 풀어놓겠다. I'm going to release the kraken 이렇게 이제 폭스 뉴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크라켄이 3일 동안에 무려 10만 회 이상 언급이 되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release the kraken. 이 크라켄이 신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의 괴물인데요. 이 오래전부터 크라켄을
풀어라 라는 문구가 사진과 함께 일종의 유행어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2010년에 그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는데, 타이탄의 멸망에서 크라켄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엄청난 크기의 그 문어 모습을 한 괴물로 나타나면서 이제 이 크라켄이라는 그 용어가 그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누가 온라인 공간에 올리게 되면 크라켄을 풀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크라켄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 글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드니 파웰이 이 표현을 14일 인터뷰에서 사용한 다음에 트럼프를 적대시해온 실리콘밸리 사람들이나 그 빅테크 그리고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이런 무리를 가판위로 노출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 아줌마가 얘기를 한 거죠. 아줌마라고 하면 되고 연방검사죠. 엄청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시드니 파웰이 이 크라켄을 풀어가지고 이 엄청난 부정 선거의 이 범죄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시드니 파웰은 어떤 사람이냐? 텍사스에서 10년 동안 연방검사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을 했고 미국에서 최연소 연방검사보에 올랐고 미국의 항소변호사 아카데미 최연소 정회원 기록을 세웠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텍사스에서는 항소 분야에서 아주 그 항소를 잘하는 슈퍼 변호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파웰의 웹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연방 항소법원에서 500건 이상 항소 사건에 이 수석 변호사를 맡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 변호사라는, 아주 파워풀한 변호사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분은 시드니 파웰이 말하면 그냥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드니 파웰이 엄청 파워풀한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지난 21일에 블록버스터급 사건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죠. 뭐 소방호수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부정 선거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있는 그 교도소의 절반 이상을 아마 이 범죄자들이 차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지요. 그래서 이 21일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그 블록버스터급 사건들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25일 조지아주를 상대로 선고 무효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크라켄을 방금 조지아의 주에 풀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 시드니 파웰이 이제 엄청난 이 선고 부정을 파헤칠 파워풀한 변호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고소장과 이 웹페이지에 올려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실린 고소장과 첨부된 소명 진술서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언론과 민주당의 지지층은 좀 뭐 아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진술서 중에 하나가 미 육군의 제111 정보여단 305 군사정보대대 소속 전자정보 분석가가 작성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찾는 화이트 해커이며 자신이 세계 최고의 선거 전문가들과 일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도구인 스파이터풋과 럽텍스로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 본사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세르비아의 수도
베어그라드에 있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니언이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의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맥 사이트인 링크드인을 뒤져서 세르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직원들의 존재를 찾아내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에디슨 리서치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고, 이번 대선에서 CNN, NBC와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벌인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이 에디슨 리서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에디슨 리서치는 이란에 서버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거 이란 하면 이거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회사 홈페이지 소유권은 파키스탄의 금융회사인 BMA 캐피털과 관련이 돼 있고, 이게 완전히 국제적이에요. 국제적. BMA는 이란의 자본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잡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에디슨 리서치의 서버가 이란에 두고 있고, 이란의 이 소유권은 파키스탄 금융회사가 갖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리서치 회사가 미국의 CNN, NBC와 같은 주요 언론사와 공동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출구조사를 했다. 이건 뭐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인디비저블이라는 조직도 진술서에 등장을 했는데, 이 단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풀뿌리 조직으로서 2008년에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한 아컨이라는 단체가 그 전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컨이라는 단체가 이 인디비저블 이 단체인데 좌파 단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예. 또 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도미니언이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 뭐 아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진을 찾느라 그랬는데, 이 아컨이 21개 주에서 130만 명의 신구 유권자 등록을 마치도록 지원을 했고, 민주당 지지 성향인 이들이 대선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하도록 이제 하지 않았느냐. 2020년 대선에서는 인디비저블이라는 조직으로, 민주당 지원 조직으로 활동을 했는데, 진술서를 쓴 전문가가 인디비저블의 홈페이지를 조사해서 수거 카드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아냈는데, 이 수거 카드에 대해서는 미 공군 참모차장을 지낸 토마스 맥키니니 태육 중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가 개발한 투표 조작 프로그램으로 이번 경선 때 민주당 측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도미니언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요. 도미니언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인디비저블 소속 단체 명단에서 도미니언, 또 에디슨 리서치, 이런 명단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저블도 에디슨 리서치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도미니언과도 관련이 돼 있고, 인디비저블은 민주당 선거 좌파 단체고, 또 에디슨 리서치는
도미니언의 계열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에디슨 리서치가 이제 사용하는 그 리서치는 서버는 이란에 있고 그것도 금융 돈을 대는 금융 회사는 파키스탄에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이 중국과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도미니언 본사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는 이 인터넷 주소가 보게 되면 그 도미니언 주소로 등록한 기관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중국의 후난송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도미니언의 계약서 하나를 제시했는데 계약서 상에서 도미니언은 여러 가지 특허를 판매했는데 구매 대리자가 바로 중국계 은행인 HSBC 캐나다였다는 겁니다. 중국계 은행이었다는 거죠. 실제 구매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연관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해란 TV도 올렸는데 에리커머라고 제가 그 방송 올린 거 보셨을 겁니다. 이 중국계 홍콩 상하이 뱅크인데 이게 캐나다의 이 중국계 은행이 구매 대리자로 이제 이 도미니언의 특허를 구매했는데 맨 하단에 에리쿠모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특허 중에 하나가 이 에리쿠모가 개발한 것인데 도미니언의 임원인 그는 미국 내 좌파 세력, 극좌파 세력이죠. 안티파 회원들과 전화 통화해서 대선 전에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미국의 한 사람이 OAL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이 안티파는 미국의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무정부 공산주의 단체로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혁명단체로 규정을 했는데 이 국방정보국의 정보장교 출신의 분석가인 제프리 프라도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크라켄이 사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창설한 우주사령부와 함께 각종 시스템을 추적해서 그림자 정부의 사악한 행동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이 지금 도미니언의 핵심 인력 가운데 중국인민해방군에 연계된 통신사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범죄 집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라도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미국의 중간층 장교들은 애국자들이 많고 미 공군과 새로 창설된 우주사령부는 트럼프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는데 너무 상층부 또 공화당 내에도 이제 친중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세력에 포섭이 된 사람들이 미국의 상층부에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제 도미니언 이 경합주에서 대대적으로 사용이 된 이 도미니언 이 전자개표 시스템이 이란이나 중국 이 외국 세력이 접근해서 유권자 정보를 가져간 흔적이 또 발견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미시간주 대선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고 투표장 및 이 CCTV 내 영상 등 압류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청구성을 마쳤는데, 여기에 기초해서 이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미 육군 300호 정보대대에서 지대공 미사일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정보 분석가였다고 소개한 인물이 작성했는데, 이 서명 진술서를 자신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을 검사하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을 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갖췄고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다, 이렇게 했는데, 도미니언이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도미니언 서버의 침투해서 조사한 결과 중국 후난성의 그 네트워크와 연결이 됐고,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접근이 허용이 돼 있어서 이들 국가의 해킹팀이 미국 유권자 명단에 접근을 했고, 이런 일은 최근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파키스탄이 갖고 있고, 이 서버는 이란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밝혀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도미니언의 핵심 인력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에 연계된 그런 통신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놈들이 다 그 침투를 해서 이번에 그 미국의 선거를 또 뒤죽박죽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이 지금 시드니 파웰이나 이 트럼프 그 법률팀에서는 이 대규모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진 이 미국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지금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 조지아주에서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연방법을 위반해 인터넷에 연결됐고 USB 등을 통해서 전자개표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또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에서 설립된 현재 본사가 있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 스마트매틱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둘 사이의 연결고리로는 제3의 투표 시스템 업체 세코이아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냥 거미발처럼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찾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아마 이 부정선거에 대비를 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미니언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죠.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이런 그 전자개표기 회사들의 이 부정에 대해서도 지금 속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미니언이 스마트매틱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는데 세코이아를 인수하기는 했지만 두 회사가 재정적으로나 조직상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2010년 6월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세코이아를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회사는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핵심 지원이 그 중국 기업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내셔널 펄스 미국의 정치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선거 논란의 핵심이 되어 있는 도미니언이 그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미니언의 회사에 그 중국군의 차이나 텔레콤에서 근무한
바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주요 인프라에서 일을 하는 관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앤디 황이라는 사람인데요. 앤디 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차이나텔레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에서는 국가의 안보 위험을 이유로 차이나텔레콤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죠. 그래서 앤디 황이 자신의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도미니언 차이나텔레콤에서 근무한 기록을 살짝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범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추수감사절에 밝히신 것처럼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투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당선이 됐을 거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셨죠. 뭐 부정투표를 밝혀내야죠. 컨닝해서 전교 1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부정투표를 밝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또 다른 내용을 볼 텐데요. 예.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입니다. 이분은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부인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조 바이든 이번에 뭐 당선 호소인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축하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선인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좀 또 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느라고. 시진핑이 25일 현지 시각이죠. 국가주석의 신분으로 조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역 그 통신이죠. 신화통신이 시진핑이 25일 날 바이든에게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집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관리해서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말을 했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축전을 보낸 것은 지난 11월 3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 진행이 됐고 이 시진핑은 세 차례의 자기 태도를 표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동안 표현을 하지 않았죠. 첫 번째가 11월 9일이었는데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 정례 브리핑에서 왜 미국 대선 당선자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이 이미 당선을 선언했다. 이러면서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국제 관례에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13일에 또 이 대변인이 우리는 미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또 그 입장 표명을 한번 했죠. 그렇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국가의 그 죄송합니다. 이게 예, 미안합니다. 그 뭐 영국 뭐 저기 독일 뭐 일본 뭐 다 나서가지고 그 바이든에게 축하를 보냈죠. 그래서 드디어 중국이 바이든에게 축하했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왕 원빈 대변인은 당선이라는 표현은 하지를 않고 미국의 대선 결과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 썼었지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법적 공방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중국 공산당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미국의 이제 법적 그 투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지만 이 시진핑이 25일에 또 축전을 보냈는데 아직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죠. 트럼프 측은 더욱더 소송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아직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지금 축전을 보낸 겁니다. 양측의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집중하며 차이를 관리해서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짓눌려가지고 정말 숨도 한번 크게 못 쉬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국 공산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진핑이 이 축전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중국 공산당의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국 군이죠. 중국 공산당의 군대의 소유고나 통제를 받는 어떤 중국 기업 31곳에 대해서는 미국의 모든 투자를 금지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31개의 기업은 모두 중국의 아주 대형 기업들인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형 기업들은 딱 중국 공산당 소유의 기업들이죠. 선택적 금융 디커플링을 한 것에 대한 뭐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진핑이 바이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의 대선을 둘러싼 엄청난 전쟁 가운데에서 중국이 또 한 방을 좀 날린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35년간 미국이 지켜온 정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 좌파 세력들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보신 분이 바로 한국의 건국의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셨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 7월 28일에 미 양원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때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연설하신 주요 내용들이 뭐냐? 크렘린과
중국의 공산당들을 빨리빨리 쳐부시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이 두고두고 피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54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됩니까? 54년도니까 66년 전에 오늘의 이 상황을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빨리 미국이 그렇게 후퇴하지 말고 빨리 진격을 해서 중국 공산당과 크레물린 소련 공산당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미국은 그런 걸 할 힘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과 크레물린을 손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피 흘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판단 미스를 한 것이죠. 그들을 자유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정말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자유시장으로 기어들어와서 그동안 이 자유시장 경제를 파탄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일삼아 왔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중공군의 통제를 받고 있는 89개 중국 항공 우주 및 기타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상품, 기술, 수출 제한을 검토하기로 또 이제 했다는 것이죠. 반도체에 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또 한 번 디커플링 일격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보낸 이 축전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일격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우파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무너진 것은 문화 막시즘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를 정말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 문화 막시즘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좌파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만약 경우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반드시 복수하는 멜라니아 여사가 말했잖아요. 반드시 복수하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끝장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 부정선거를 밝혀내기를 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같은 외세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니언,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이 스마트 매틱, 이런 것들의 중국 연계, 이란 연계, 파키스탄 연계,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 개입에 참여한 외국 세력들을 이제 다 감옥에 잡아 놓겠죠. 그 세력들이 바로 글로벌 리스트, 딥스테이트, 이 자유시장을 파탄시키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진핑이 너무나도 급해서 바이든에게 이런 축전이라는 걸 보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대역전을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역전하셔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요즘에 제가 너무나도 앞이 캄캄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심판할 때 스물 22명의 그 천사와 4명의 무슨 생물체가 이제 해서 26개가 뭘 결정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혹시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결정해주는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가뜩이나 닫힌 공간에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 있으니까 졸립기는 또 왜 이렇게 졸립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담합을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쟤네들이 강요하는데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게 바로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이 왜 그렇게 노예가 됐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예? 정치적 올바름, 예? PC 이런 것처럼 예? 지네들이 하는 말은 다 옳다 그러고 예?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우기면서 사람들을 강제로 강압을 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처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겁이 나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독재 한 3단계 왔죠. 예. 이게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코로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자영업자들 다 망하게 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문재인이 책임집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또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뭐 먼저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뭐 방역 뭐 1등을 하네. 이 1등은커녕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허투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빨갱이들,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 능률은 못 내면서 결과는 못 내면서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그렇잖아요. 뭐 지금 경제가 좋아요. 근데 뭐 자랑은 억수로 해요. 그게 김일성이 했던 짓이고 예, 김정일이 했던 짓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데 맨날 한군벌에 뭐 풍년이 들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예. K방역이 잘 되긴 뭘 잘 돼요. K방역이 잘 됐는데 장사도 못하게 맨날 무슨 뭐 격리 5단계, 2단계, 3단계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국민이 노예로 가는 지금 지름길 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선거가 부정이잖아요. 부정. 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 좌파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좀 다르게 해야지 똑같이 하니까 들통이 나죠. 63대 36. 63대 36. 미국도 63대 36.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더 많고 미국도 유권자보다 투표자가 더 많고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 바퀴벌레는 엄청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죠. 예,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 하수도 이런 데 가게 되면 쥐들이 엄청 많죠.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자꾸 이게 목이 좀 막히네요. 이게 뭐가 공기가 좀 안 좋은가? 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부정선거 정황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권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을 이
미래통합당은 뽑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미래통합당은 좀 모조리 아니에요? 자기네 그 선거관리위원 그것도 하나 차지도 못하면서 부정선거란 말도 못하고, 야 정말 바보예요, 바보야. 예. 아니 우리가 심판을 세울 때, 예? 심판을 세울 때 자기 편 갖다가 심판 씌워놓고 그 심판 보라 그러면 됩니까? 네,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가서 그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예? 그 시험이 그 정말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좀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요. 자기네한테 할당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을 문재인이가 안 뽑아줬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개표를 왜 중국 놈들을 데려다 시키냐 말이죠. 이것도 분명한 불법 아닙니까? 예? 미국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세력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예? 아니 이렇게 맨날 작업 깨려면 부정선거하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서 투표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투표율은 다 정해져 있는데. 에릭 쿠머라는 놈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못 이긴다. 왜 못 이겨요? 자기네가 그 무조건 부정해가지고 하도록 했으니까. 내가 시험을 가서 억수로 열심히 봤는데 이 시험 답안지를 미리 정답안지를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내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부정 그 시험을 보는 부정행위 한 자를 이길 수가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 대학 때 보니까 우리 반에 사신을 있었어요. 사신. 이 사람은 컨닝을 엄청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컨닝을 하면 들키는데 이 사람은 사시니까 이쪽을 보는데 이쪽을 보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닝하는 게 들키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외워서 하는데 이 사람은 다 써가지고 컨닝을 하니까 이 사람은 맨날 만점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외워서 간 사람은 만점을 못 맞아요. 아무리 외워도 토시 한자 틀릴 수가 없잖아요. 토시 한자 안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자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왜 좋으냐? 부정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뭐 정경유착 해가지고 정치권에 잘 들러붙게 되면 이런 부정한 이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지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게 되면 다 페어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가 공정한 국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무슨 지가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요. 지가 공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부정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부정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시장은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시정은. 도둑질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를 못 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장관 만장 찼다고 맨날 부동산 들쑤시니까 부동산이 그냥 쓸데없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전세에 25평짜리 전세 20억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행위를 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화염병이나 던지다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는 게 있어야지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맨날 부정행위를 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부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거도 부정으로 하고 그냥 뭐나 다 부정이에요. 그럼 지금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래 법을 위반합니까? 법을 어떻게 위반하면 되는지를 설순수범으로 배워주는 게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한심한 지금 상황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 눈에는 이게 비정상인 게 안 보입니까? 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탈북자 눈에도 보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비원칙적인 그런 일들에 구구구갑에서
그 부역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지금 공화당, 미국의 자유우파, 트럼프 세력들은 우리 안에 남은 게 헌법밖에 없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태극기 들고 싸운 게 뭡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헌법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헌법을 지금 개헌하려고 이 악당들이 지금 날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헌법을 지켜내고 대한민국도 헌법을 지켜내고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 떠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길게 했네요. 오늘 좀 제가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할 내용이 많았어요. 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들으세요. 예, 저희가 떡갈비 개발했는데 오셔서 맛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저희가 이제 어제도 와서 방역했어요. 코로나 예, 방역 다 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셔가지고 예, 오셔서 능남밥상 예, 이용해 주시고 또 통일약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반드시 좀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000원짜리를 2,000원 깎아서 많이 깎는 거예요. 제가 뼈를 깎는 실력으로 깎아서 1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개 사시면 안 되죠. 10개는 사셔야 되겠죠. 예, 10개 사시면 벌써 2만 원이 전락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반드시 이 통일약과 앞으로 자유약과라고 부를까봐요. 자유약과 이름이 좀 어렵나요? 예, 프리덤 쿠키 이렇게 부를까요? 프리덤 쿠키 예, 이렇게 부를까봐요. 예,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미국 관련 선거 관련 뉴스들을 정리를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뭐 연약한 언론사지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이 물러나야 되는 100가지 이유를 밝힌 거를 올려놨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예,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주문이 너무 많으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헤비 마인드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격려와 또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윤 총장이 힘드실 듯합니다. 예, 아마도 광주 출신 여자 변호사가 뭐 행정법원에서 그 재판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뭐 재판에 그 검찰에 그 이 고소가 돼 있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들. 요즘은 웃겨요. 뭐 판사도 기소가 돼 있고 검사도 기소가 돼 있고 예, 검사가 또 같은 검사를 막 때리기도 하고 예,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예, 검찰총장을 예, 때려잡느라고 난리를 치고 이게 무슨 아수라판이지 이게 무슨 예, 이게 뭡니까 예, 정말 역동적인 세상에 살게 돼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의는 이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